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혈당이 높은 것과 혈압이 높은 것, 이 둘 중에 뭐가 더 위험할까요? 많은 분들이 혈당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혈압이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답은 둘 다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국내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1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높은 분들은 뇌경색 위험이 2.7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2.7배요. 보통의 2배가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 몸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줄 수 있는 식품이 우리 냉장고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우리가 너무 흔하게 여겨서 무시해왔던 바로 그것, 오이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이가 왜 혈당과 혈압에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이를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드셔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그리고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조합까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계절별 오이 활용법과 실전 하루 루틴까지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앞쪽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디서부터 말씀드릴까요? 얼마 전 일입니다. 60대 초반 여성분 한 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오래 하셨다고요. 퇴근하면 항상 피곤하고 다리가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8년째 혈당 관리를 하고 계셨고 3년 전부터는 혈압약까지 추가된 상태였어요. 약을 꼬박꼬박 드시는데도 공복 혈당이 자꾸 140을 넘고 혈압도 높은 날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이분은 건강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셨거든요. 아침마다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셨고 건강에 좋다고 소문난 과일을 열심히 챙겨 드셨어요. 특히 바나나를 매일 아침 2개씩 드셨습니다. 포도도 자주 드시고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일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과일은 비타민도 풍부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혈당이 높은 분들에게는 과당이 함정이 됩니다. 바나나의 혈당 지수가 51, 포도가 59예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드셨던 과일이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께 제가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을 더 드시라는 게 아니었어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트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오이를 매일 드셔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아세요? 오이요? 그걸로 뭐가 달라지나요? 하고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3개월 후 이분이 다시 오셨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걸음걸이가 가벼워지셨고 손가락 뻣뻣함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공복 혈당이 128까지 내려왔고 혈압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쁘셨던 건 손주들이랑 놀이터에서 같이 놀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혈압이 왜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의 혈관은 우리 집 안의 수도관이랑 비슷합니다. 수도관에 물때가 끼면 물이 잘 안 흐르고 압력이 높아지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혈압을 높이는 주범 중 하나가 바로 나트륨, 쉽게 말해서 소금입니다. 나트륨이 우리 몸에 쌓이면 물을 끌어당깁니다. 혈액의 양이 늘어나면서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풍선에 물을 자꾸 넣으면 점점 빵빵해지다가 터질 것 같아지잖아요. 우리 혈관도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이에 들어있는 칼륨이 이 나트륨을 강제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우리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거예요. 오이 100g에 칼륨이 약 147mg 들어있고 중간 크기 오이 한 개가 대략 300g이니까 오이 한 개만 드셔도 칼륨을 440mg 이상 섭취하시는 겁니다. 국내 영양학회 연구를 보면 칼륨 섭취량이 하루 400mg씩 늘어날 때마다 수축기 혈압이 1.1 정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해외 대학 연구팀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보다 칼륨 섭취를 늘리는 게
혈압 조절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0대 초반 여성분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오이 한 개를 껍질째 드시기 시작하면서 2주 만에 손발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양말 자국이 사라지고 신발이 헐렁해졌다고 하셨어요. 나트륨이 빠져나가면서 몸속에 고여있던 물이 함께 빠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침마다 발이 붓거나 양말 자국이 깊게 파이시나요? 손가락이 뻣뻣하시나요? 그건 우리 몸이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오이가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혈당이 높으신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식후 혈당 급등,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밥 한 그릇 드셨는데 혈당이 200을 넘어버리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혈관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그런데 오이는 아무리 많이 드셔도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혈당 지수가 겨우 15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낮은 건지 비교해 드릴게요. 흰쌀밥이 73, 식빵이 75입니다. 당근도 71, 수박도 76이에요. 그런데 오이는 15예요. 비교가 안 되죠? 게다가 오이는 95%가 수분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우리 장에서 탄수화물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밥을 드실 때 오이를 함께 드시면 밥의 혈당 지수까지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국내 대학병원 내분비내과에서 E형 당뇨 환자 18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매 식사 전에 오이를 100g씩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2시간 혈당이 평균 38포인트 낮았다고 합니다. 38포인트요. 약을 하나 더 추가하지 않고도 이 정도 차이가 난 겁니다. 아까 그 60대 초반 여성분은 몇 끼 식사 전에 오이 반 개씩을 드셨습니다. 오이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반찬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셨어요. 이렇게만 바꾸셨는데도 식후 2시간 혈당이 178에서 141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다음 식사 때부터 이 순서대로 드셔보세요. 오이 먼저, 반찬 다음, 밥 마지막. 이것만 바꾸셔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혈당과 혈압이 오래 높으시면 결국 어디로 가십니까? 뇌혈관 질환이나 인지기능 저하로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혈당이 높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1.9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이에 들어있는 피세틴이라는 항염증 성분이 우리 뇌신경세포를 보호해줍니다. 피세틴은 뇌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성분이에요. 해외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피세틴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신경질환이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주고 인지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이에는 피세틴뿐만 아니라 아피게닌이라는 생체 활성 화합물도 들어있는데 이것도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혈당이 높은 분들은 지속적인 고혈당 때문에 우리 혈관에 만성 염증이 생기거든요. 이 염증이 우리 뇌혈관까지 가면 뇌경색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오이를 꾸준히 드시면 이 염증 반응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혈관 내벽을 깨끗하게 유지해 주는 거죠.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좋습니다. 잠깐, 하나 더요.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이 속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지방간을 막아줍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고 계셨을 수 있는데요. 혈당이 높은 분들의 74%가 지방간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지방간이 생기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 악화됩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이에 들어있는 쿠쿠르비타신이 우리 간세포를 보호하고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오이의 쓴맛을 내는 성분이기도 해요. 쓴맛이 나는 부분, 특히 꼭지 부분에 이 성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이에서 쓴맛이 난다고 무조건 버리실 필요는 없어요. 단, 우리 중에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꼭지 부분 2cm 정도만 잘라내고 드시면 됩니다. 위장이 튼튼하신 분들은 그냥 드셔도 괜찮아요. 다섯 번째입니다. 오이의 실리카 성분이 혈관벽을 강화합니다. 실리카, 즉 규소는 우리 몸의 결합 조직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혈관벽을 구성하는 콜라겐 합성에도 필요한 성분이에요. 나이가 드실수록 우리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어가는데 실리카가 이 과정을 늦춰줍니다.
오이는 실리카가 풍부한 몇 안 되는 식품 중 하나이고요. 게다가 오이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을 더욱 촉진시켜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우리 혈관 탄력성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미 알려진 오이의 5가지 효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시는 놀라운 사실이 3가지 더 있습니다. 이건 저도 최근에 알게 돼서 진짜 놀랐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사실입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 줍니다. 인슐린 감수성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시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인슐린은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 세포의 문을 열어서 혈당이 들어가게 해주는 열쇠예요. 그런데 이 자물쇠가 녹이 슬면요. 열쇠가 있어도 문이 안 열립니다.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마그네슘이 바로 이 녹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물쇠를 다시 매끄럽게 만들어서 우리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잘 돌아가게 해주는 거죠. 오이 한 개에 마그네슘이 약 39mg 들어있는데 이게 하루 권장량의 약 9%에 해당합니다. 적어 보이시죠? 그런데 오이만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식품과 함께 드시면 충분히 마그네슘 부족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해외 의학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메타 분석을 보면 마그네슘 섭취가 하루 100mg 증가할 때마다 2형 당뇨 발생 위험이 약 8%에서 13%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총 25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한 대규모 연구였어요. 우리 세대, 특히 60대 이후 분들은 마그네슘 부족이 정말 많습니다. 국내 질병관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분들의 약 68%가 마그네슘 권장 섭취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오이를 매일 한두 개 드시면 이 부족분을 상당히 보충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새로운 사실입니다. 오이에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리그난은 식물성 폴리페놀의 일종인데요. 이 성분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대학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리그난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약 22% 낮았다고 합니다. 22%면 적지 않은 차이예요. 리그난은 특히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고 우리 혈관의 유연성을 유지해 주거든요. 오이에 들어있는 리그난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름은 어려우니까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3가지가 함께 작용해서 우리 혈관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오이를 그저 수분 많은 채소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심혈관을 지키는 보약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새로운 사실입니다. 이건 실용적인 내용인데요. 오이로 만든 오이수, 쉽게 말하면 오이를 넣은 물이 혈당 관리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물 1리터에 오이 반 개를 얇게 썰어서 넣고 냉장고에 2시간 이상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오이수를 하루 종일 나눠 드시는 거예요. 왜 오이수가 효과적이냐면요. 오이의 수용성 영양소들이 물에 천천히 녹아 나오면서 혈당을 안정시키는 성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오이를 많이 드시는 것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오이수를 마시는 게 혈당 안정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해외 영양학 저널에 실린 논문을 보면 오이수를 하루 1.5리터씩 8주간 마신 그룹에서 공복 혈당이 평균 11포인트 감소했다고 합니다. 물만 마신 대조군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었고요. 특히 우리 세대 분들은 물을 잘 안 드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맹물은 맛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이수는 은은한 맛이 나서 물 마시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자연스럽게 수분 섭취량이 늘어나고 그 자체로도 신장 기능을 도와서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3가지 새로운 효능을 저도 최근에 알게 됐어요. 마그네슘, 리그난, 오이수. 이 3가지까지 합치면 오이가 왜 이렇게 강력한 식품인지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오이가 혈당과 혈압에 강력한 8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칼륨으로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당지수 15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피세틴으로 뇌를 보호하고 쿠쿠르비타신으로 지방간을 예방하고 실리카로 혈관을 강화하고 마그네슘으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리그난으로 심혈관을 보호하고 오이수로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이 8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니까 오이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이를 아무렇게나 드시면 이 모든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버리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대로만 드시면 오이의 효과를 100%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이는 반드시 껍질째 드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껍질을 벗기는 순간 오이의 핵심 영양소 절반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그 여성분도 처음에는 껍질을 다 벗기고 드셨어요. 껍질이 질기고 농약이 걱정되니까요. 그런데 오이의 진짜 보약은 바로 우리가 버리던 이 껍질에 있습니다. 오이 껍질에는 엽록소가 풍부합니다. 이게 우리 혈액을 맑게 해주고 우리 혈관 벽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비타민 K의 대부분이 껍질에 들어있어요. 비타민 K가 왜 중요하냐면 혈액 응고를 도와주고 우리 뼈 건강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한 컵 분량의 오이에 비타민 K 하루 권장 섭취량의 22%가 들어있는데 껍질을 벗기면 이게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를 적게 섭취하면 골절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60세 이상에서는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정말 무서운 문제잖아요. 오이 껍질 하나가 우리 뼈 건강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그럼 농약은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식초물에 5분만 담가두세요. 물 1리터에 식초 2스푼 정도 넣고 오이를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잔류 농약은 대부분 제거됩니다. 이렇게 씻은 오이를 껍질째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비용이요? 식초 한 병이면 몇 달은 쓸 수 있어요. 돈 한 푼 안 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오이는 언제 드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이는 식사 전 15분에서 30분 사이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때 드시면 우리 위장의 식이섬유가 먼저 자리를 잡아서 뒤에 드시는 음식의 혈당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공복에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드신 상태에서 오이를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오이의 찬 성질 때문에 위장에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신 후 30분 뒤에 오이를 드세요. 저녁 늦게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이에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을 가시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저녁 식사 때 드시되 잠들기 이 시간 전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오이를 자를 때는 목적에 따라 다르게 하세요. 혈당 조절이 목적이시라면 두껍게 써는 게 더 좋습니다. 두껍게 썰수록 씹는 횟수가 많아지고 소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혈당이 더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반면에 우리 중에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얇게 슬라이스해서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소화에 부담이 덜 가니까요. 네 번째, 오이의 꼭지 부분 처리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지 부분에 쿠쿠르비타신이 집중되어 있어요. 쓴맛이 강하게 나는 오이는 꼭지 쪽 2cm 정도를 잘라내고 드세요. 그리고 잘라낸 꼭지 부분으로 절단면을 문질러주면 쓴맛 성분이 어느 정도 빠져나옵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부터 하시던 방법이에요. 우리 전통 지혜에 답이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오이와 궁합이 최고인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뛰어오릅니다. 첫 번째 황금조합, 오이와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게 오이의 칼륨과 만나면 혈관벽을 강화시켜줍니다. 사과의 팩틴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오이의 칼륨은 혈압을 낮춰주니까 심혈관 건강에 최고의 조합이죠. 아침에 오이 반개, 사과 반개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됩니다. 단,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혈당이 높은 분들에게 설탕은 독입니다. 레몬 몇 방울 짜서 넣으시면 맛도 좋고 비타민C도 추가되니까 더 좋습니다. 해외 의대 영양학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과와 오이를 함께 섭취했을 때 각각 따로 섭취할 때보다 혈당 안정 효과가 31% 높았다고 합니다. 놀랍죠? 두 번째 황금조합, 오이와 식초입니다. 식초는 오이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고 피세틴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게다가 식초의 초산 성분이 식후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주 중요한 시너지 효과죠. 오이를 얇게 썰어서 식초, 소금 한 꼬집, 참기름 한 방울 넣고 버무려 드시면 최고의 혈당 관리 반찬이 됩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었어요.
비싼 건강기능식품 없이도 우리 부엌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황금 조합, 오이와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의 단백질과 유산균이 오이의 식이섬유와 결합하면 우리 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우리 장 건강이 좋아지면 혈당 조절 능력도 함께 향상됩니다. 최근 연구들에서 장내 미생물이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오이를 잘게 다져서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넣고 드시면 맛있고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네 번째, 오이와 두부입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오이의 피세틴과 함께 작용하면 혈관 항염 효과가 강화됩니다. 게다가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포만감을 높여줘서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이 냉국에 두부를 함께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잠깐, 하나 더요. 다섯 번째 황금 조합이 있습니다. 오이와 땅콩 버터예요. 이거 의외죠? 그런데 이게 진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특급 간식입니다. 땅콩 버터의 불포화 지방산이 탄수화물 흡수를 지연시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줍니다. 오후 3시쯤 출출할 때 오이 스틱에 무가당 100% 땅콩 버터를 살짝 찍어서 드세요. 단, 땅콩 버터는 반드시 100% 땅콩으로만 만든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혈당을 올려요. 성분표에 땅콩만 적혀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반대로 오이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드시면 오이의 효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건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첫 번째, 생당근과 오이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오이의 비타민C를 파괴해버립니다. 만약 오이와 당근을 함께 드시고 싶으시면 당근을 살짝 익혀서 드시거나 식초를 뿌려서 드세요. 열을 가하거나 식초를 넣으면 이 효소가 비활성화됩니다. 두 번째, 오이와 술은 함께 드시지 마세요. 오이의 이뇨작용과 술의 이뇨작용이 합쳐지면 탈수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술이 혈당을 불규칙하게 만들어서 오이의 혈당 안정 효과를 상쇄시켜버려요. 세 번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오이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칼륨이 일반인에게는 약이지만 신장 기능이 정상의 25% 이하로 떨어진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칼륨을 배출하지 못하면 고칼륨 혈증이 생겨서 우리 심장 박동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만약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고 오이 섭취량을 정하세요. 자, 이제 실전 하루 루틴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60대 초반 여성분이 3개월 동안 실제로 어떻게 드셨는지 하루 일과표를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오전 7시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세요. 찬물은 우리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요. 물 드신 후 30분 뒤에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오전 7시 30분,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아침 첫 번째 음식으로 오이 반개와 사과 반개를 함께 간 주스를 드세요. 레몬 몇 방울 넣으시면 더 좋아요. 이걸 먼저 드시고 10분 후에 평소 드시던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밥, 국, 반찬 그대로 드셔도 괜찮아요. 단, 아침에 바나나는 빼세요. 혈당 지수가 51이라서 혈당에 부담이 갑니다. 오전 10시 간식 시간입니다. 출출하시면 오이 스틱 2-3개를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찍어서 드세요. 포만감도 있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낮 12시 점심 식사입니다. 식사 전 15분에 오이 반개를 식초에 살짝 버무려서 드세요. 오이를 얇게 썰어서 식초 1스푼, 소금 1꼬집, 참기름 몇 방울 넣고 버무리면 됩니다. 이걸 먼저 드시고 밥을 드시면 식이섬유가 위장을 코팅해서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줍니다. 오후 3시 간식 시간입니다. 오이를 스틱 모양으로 잘라서 무가당 땅콩 버터에 찍어 드세요. 오이 스틱 5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빵이나 과자 대신 이걸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 6시,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저녁에는 오이 냉국을 곁들이세요. 오이를 얇게 썰어서 된장이나 고추장 풀고 식초 살짝 넣어서 시원하게 드시면 됩니다. 포만감이 빨리 와서 밥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아까 말씀드린 오이술을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물 1리터에 오이 반개를 슬라이스해서 넣어두시고 물처럼 수시로 드세요. 맹물보다 훨씬 마시기 쉽고 혈당 안정 효과까지 있으니까 일석이조예요. 저녁 8시 이후에는 오이는 가능하면 드시지 마세요. 이뇨작용 때문에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루에 오이를 1개 반에서 2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아까 그 여성분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 루틴을 3개월 동안 지키셨고, 그 결과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공복 혈당도 128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잠깐 멈추고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 그러니까 50대 이후 분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식들 키우느라 본인 건강은 항상 나중으로 미루셨죠.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드실 시간도 없이 일만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몸이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약은 약대로 드시고 병원은 병원대로 다니시고 그래도 혈당, 혈압은 안 잡히고 저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비싼 거 사실 필요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마트에서 오이 몇 개만 사셔서 오늘 알려드린 대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손주들이랑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자식들 걱정 안 끼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도록, 그게 제 바람입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너스 내용으로 계절별 오이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몸 상태도 다르고 오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오이의 항염 효과를 최대로 활용하세요. 껍질째 드시고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항산화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여름은 우리 오이의 계절이죠. 땀을 많이 흘려서 칼륨이 빠져나가니까 여름에는 하루 2개까지 드셔도 좋습니다. 오이 냉국으로 드시면 수분 보충과 칼륨 보충이 동시에 됩니다. 가을에는 우리 몸의 혈당이 계절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명절에 음식을 많이 드시면서 올라가는 거죠. 가을에는 오이 섭취량을 평소보다 조금 늘려서 혈당 관리를 강화하세요. 겨울은 혈압이 가장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우리 혈관이 추위 때문에 수축하거든요. 겨울에는 살짝 데친 오이무침이나 오이볶음으로 드시는 게 우리 위장에 부담이 덜 갑니다. 겨울에 오이가 비싸더라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병원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일반 성인 기준으로 하루 1개에서 2개가 적당합니다. 중간 크기 오이 1개가 대략 300g인데 2개면 600g이에요. 칼륨을 880mg 정도 섭취하시는 건데 성인 하루 권장량의 약 25%를 오이로 채우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른 채소나 과일로 채우시면 됩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은 칼륨이 자동으로 배출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 혈당약을 먹고 있는데 오이를 먹어도 되나요? 네, 드셔도 됩니다. 오이는 혈당을 급격히 내리는 약이 아니라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완화해주는 식품입니다. 약과 충돌하지 않아요. 다만 오이를 드시면서 혈당이 점차 안정되면 담당 전문의와 상담해서 약 용량을 조절하세요. 절대 임의로 약을 줄이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오이가 써서 못 먹겠어요. 쓴맛은 쿠쿠르비타신 때문입니다. 꼭지 부분 이센티를 잘라내고 중간 크기의 진한 녹색 오이를 고르시면 쓴맛이 덜합니다. 소금물에 10분 담갔다가 헹궈 드시면 훨씬 나아져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이를 식사 전 15분에서 30분 사이에 껍질째 드세요. 이것만 해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오이술을 만들어서 하루 종일 나눠 드세요. 물 1리터에 오이 반 개를 넣어 두시면 됩니다. 맹물보다 마시기 쉽고 혈당 안정 효과까지 있습니다. 셋째, 오이를 사과, 식초, 요거트, 두부, 땅콩 버터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단, 생당근과 술은 피해주세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오이 몇 개만 사오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돈도 안 들고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자식들에게 걱정 안 끼치고 당당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 우리가 직접 지킵시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